이 연구 보고서 작성을 하실 때 파일을 하나로 그냥 수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면서 계속 누적해 가시면 좋습니다. 제가 연구대회를 하다 보면 중간에 편집 에러가 나서 날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모타락 요강을 봐. 작년에 나왔던 대회에 보고서 그 파일 받아갖고 그걸로 수정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위험한가요? 안 위험한가요? 매우 위험하죠. 그리고 항상 매년 대부분의 연구대회가 이제 요강이 바뀝니다. 이 변경된 부분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사의 중요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저는 표시하고 연구대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연구대회 맨 처음에 했을 때 좋은 틀을 이제 얻어다가 그 틀에다가 맞추거든요. 뭐 기반 조성, 교육 실행, 평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형을 갖다가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잘된 예쁜 편집 틀을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주제 중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이렇게 교묘하게 이제 교차해갖고 편집해갖고 이제 저희가 전문 용어로 잘된 보고서들을 짬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심사위원님들 판별을 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보통 옥석을 가리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이런 심사위원들이 한 3년치 정도의 연구대회는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신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단순히 문제의식 없이, 그리고 어떤 교육의 변화나 이런 교육적인 요구 없이 짜집기 하는 거는 아무리 편집이 잘 돼 있고 그럴듯해도 사실은 좋은 평가는 받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단계를 구안했거나 아닌 내용적인 개성을 갖고 입상한 기입상작을 갖고 그것을 갖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작업을 해서 제출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대부분 판별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 주제가 갖고 있는 독창적인 부분이나 내용의 차별성에 주목하기보다는 유사한 점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감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다양한 연구 대회들이 본질은 다 연결된다고 했지만 이 연구 대회들이 갖는 특성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우리가 논문하고 이런 현장 연구하고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논문은 어떤 양적인 연구, 질적인 연구가 핵심이라면 대부분의 교육 연구는 이 수업에서의 실행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주제를 잡았으면 그 주제를 위해서 학생들의 사전 실태를 분석을 하고 그 실태를 분석한 거를 기반으로 내가 개발한 연구 자료를 투입해보고 그리고 그거를 수업에 특히나 적용해보는 이런 경험을 어떤 분들은 성공 사례만 이렇게 잘 적으려고 하셔요. 근데 그거를 시행착오 과정도 잘 적는다고 하면 그게 거꾸로 진솔성이나 연구에 이런 거꾸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연구에는 사실은 실증, 그러니까 저희가 실증이라는 측면을 어떻게 보냐면 교육적 효과, 학생들의 변화, 성장 이런 것들을 볼 텐데 일단 그런 측면에서 기승전결이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스토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특수한 경우나 예외적인 경우를 교육 연구의 주제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 중에 연구대회별로 이제 특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인성실천 연구대회, 그 다음에 뭐 현장 연구, 그리고 교육자료전, 방송 연구대회, 뭐 여러 가지 연구대회들이 있잖아요. 그 연구대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 중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우리 대영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연구대회별로 조금 차별화되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연구대의 취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 자료전을 예를 들면 그거는 좋은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게 일반화가 쉽고 그리고 이런 교육적 효과가 높은 거를 검증하는 연구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방송 연구대는 어떤 미디어를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미디어의 교육적인 요소 그리고 적절성 그리고 요즘 클립 형태로도 하는데 수업의 활용의 용이성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성 뭐 실천 연구대 이런 것들은 요즘 아이들 인성이 뭐 인성 교육진흥법까지 제정될 정도로 가장 정말 중요한 거에 하나로 이렇게 채워지는데 과연 실질적인 이런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개인의 인성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공동체성까지도 이렇게 함양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나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요강, 그리고 어떤 연구대에는 심사위원들의 평이 이렇게 별도 보고서처럼 안내가 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 평을 유의 깊게 보고 심사위원들이 어떤 관점에서 심사를 하셨고 어떤 게 아쉬워했는지를 분석을 하셔서 그 아쉬운 점을 채워준다면 그 다음 연도 연구대에서 좋은 결과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가 연구대회가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떤 디지털 매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ICT 기반이나 지금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여러 가지 앱이나 웹이나 플랫폼과 연결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주제의식을 갖고 가면서 그것을 접목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적용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인성실천 사례를 하는데 꼭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교육정보연구대회를 하면 꼭 어떠한 특별한 앱을 개발해야 되고, 교육자료전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자료들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잘 활용해왔던 자료, 그 교실 현장에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발로가 된다라는 거. 근데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그런 문제 해결 과정과 그 프로세서가 어떤 연구대와 가장 부합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주제 정하는 게 우선이고, 주제가 정해지면 이 주제와 가장 유의한 관련성을 갖는 연구대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다만 요건 필요하죠. 연구대 보고서의 중요성이 가장 중요한 연구대회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연구대회가 이제 1차가 이 보고서 심사고, 근데 2차가 발표 심사라든가 아니면 교육자료는 실제로 이제 이런 설치까지 하는. 아니,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연구대의 보고서가 가장 부담이라면 부담이겠지만 어쨌든 중요도가 높은 대회는 어느 저는 대회일까요? 제가 했던 연구대 중에서는 이제 교육자료전도 있고 교육정보연구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현장 연구의 성격, 이제 교총에서 하는 현장 연구가 있죠. 그거는 이제 논문으로만 평가받는 겁니다. 그리고 인성 실천 사례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우리 대현 선생님이 말한 거랑 그런 것들은 이제 보고서가 중요하고, 그러면 산출물이 중요한 경우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방송 연구대에 그 다음에 이 교육 정보 연구에도 분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앱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어떤 사이트를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쪽 분과는 또 그런 결과물이 중요하고, 보고서는 설명서라고 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로 작성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이제 주제와 그 주제가 이제 주제에 맞는 이제 실천 상황, 교재 속의 실천 상황이 중요한데, 보고서의 완성도가 중요한 대회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연구, 인성 실천 사례, 그다음에 진로 연구 대회, 그다음에 이제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디지털 학습 분과 이런 것들이 있고, 산출물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대회들은 교육자료전, 그리고 아까 이제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소프트웨어 앱 개발 분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방송교과 연구대회. 근데 요즘에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게 방송교과 교육방송 연구대회라면서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유튜브 시대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영상 매체를 제작도 하시고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특히나 이런 방송 연구대에 단편 짧은 클립 형태의 이런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부담을 좀 덜 갖고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팁을 드리자면 이런 교사 연구대들은 출품 편수에 비례해서 수상 작품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그런 연구대에, 그런 분과에 같이 도전하시는 게 수상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022년도에 맞는 이제 연구대회 이제 준비 꿀팁을 말씀을 드리려면 2022년도에 화두가 되는 걸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 대현 선생님 좀 보따리를 좀 풀어주실 수 있나요? 이제 원격 수업도 화두이고, 이런 학생들이 대체 학습, 그러니까 격리돼 있거나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그 다음에 요즘에 또 교육 회복이 화두잖아요. 아이들 간에 이제 이런 교류라든가 협력할 기회가 좀 많이 부족했었는데 얼마큼
교실 안에서 이 협력을 좀 원활히 하고 사회성 함양에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건강이나 체력 역시도 지금 결손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체육 관련 연구대에 참여하셔서 학생들의 이런 건강이나 뭐 비만도를 줄인다거나 이런 체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참 좋은 연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익숙함과 새로움이 있습니다. 요것들을 잘 연결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의 모습에서는 학생이 중심이 되는 수업, 프로젝트형 수업이 가능한 주제를 갖고 풀어가는 게 또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교육정보연구대 1등급 작품들을 보면 교육정보연구대라고 한다라면 대부분 생각하는 게 디지털 교육에 대한 것들로 이제 주제형이 채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 보면 기후위기, 생태교육과 관련된 주제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대형 선생님 말씀해주신 건강, 체력 관련 수업 활동과 관련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연구대회는 어떠할 거라는 것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연구대회들이 몇십 년 동안 쌓여오면서 그 다져온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연구대회가 많이 언급했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새로운 요것을 더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대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재현에 대해서 마지막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연구대 보고서, 연구대 작품들의 마지막 뭐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연구대에서 평가 심사 기준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연구대에서 독창성이나 창의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그것만큼 중요한 게 또 일반화 가능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연구대를 통해서 어떻게 일반화를 시키겠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보완이 가능하다. 그래서 좋은 연구 수상 작품들의 제원만 봐도 후속 연구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첫 번째로 다양한 연구대에 거기서 수상작들을 보고 나한테 맞는 연구대를 찾고, 그리고 그 수상작을 재현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내가 좀 하고 싶은 연구의 주제를 좀 잡아간다면 좀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연구대 기승전결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처음과 이제 중반에 너무 많은 공을 들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흐지부지 되는 게 있어요. 좋아.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교육 현장의 일반화 가능성, 일반화 재현, 그리고 더불어서 본인이 한 연구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해요. 그 평가라는 게 점수를 매긴다는 게 아니라 질적이고 양적인 검증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거를 통해서 내 연구가 갖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풀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교육 방송 연구대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니까 굉장히 기발한 영상들은 많아요. 지금 유튜브에만 가도 유튜브 쇼츠라고 하죠. 굉장히 기발한 영상들 많고 클립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을 왜 제작했는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건 연구의 완결성, 요거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구대의 부담감 떨치기. 첫 번째로 새로운 기술, 뭔가 새로운 앱을 만들거나 어떤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들고 새로운 어떤 뛰어난 영상 편집 기술이 있어야지만 수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 활동 중에 상당히 중요하지만 여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연구를 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한다면, 혹은 새로운 교육 연구 이론을 독창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그게 꼭 새로 만든 홈페이지가 아니라 간단한 블로그나 카페더라도 거꾸로 수상 가능성은 더 크게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로 승부하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다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예, 이게 가장 원래 우리나라는 항상 중요한 게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70% 완성도로
우선 작성을 해라.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 서론 혹은 앞부분만 완벽하게 막 쓰다 마무리를 못 하거든요. 근데 우선은 얼개를 짜놓고 그 다음에 살을 붙이고 마지막에 다듬는 과정을 거치는 게 연구대의 부담감 떨치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대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많은 대외 지도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대회가 갖고 있는 의미가 사실은 입상이라는 걸로 이제 꼽히면 더 좋겠지만 입상이 아니더라도 그 과정에서 만족될 수 있더라면 그 연구를 본인이 기획하고 설계하고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 또 우리 대성쌤은 항상 열려 있으시니까 대성쌤한테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소통하면서 서로 교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연구대에 교사의 성장을 또 하나의 좋은 기회로 삼으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 연구대회는 지금이 적기다. 마치겠습니다.